자, 미국이 하고 중국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중단해서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쟁으로 지금 뭐 발전되고 있을 이런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천연가스하고 LNG 어떤 산업 현황하고 몇 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이제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가스회사, 서울가스, SK가스, 요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일목균형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전력 차트인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10% 이상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좀 이렇게 낙폭을 하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LNG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LNG 가격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킨 게 이제 이 LNG이기 때문에 이 가스 그대로 이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그 액화 비용이 발생하고 또 운송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LNG 가격도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이 내리면 LNG 가격도 내리고, 이게 이제 이 LNG의 원료가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요인은 이제 냉난방이라든지 산업활동 발전소 가동이 수요 요인이 되겠고, 공급 요인은 생산량, 채굴 기술, 수출 규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찬가지로 미국이 LNG도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이제 좀 비례하는 경향은 있어요.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곳이 결국 LNG도 많이 생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기술 수준도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가스가 난다 해도 뭐 이란은 가스가 많이 나지만 이런 거를 가공 기술이 이제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죠? 이게 무슨 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액화 시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LNG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하지. 이게 결국 수출을 하는 거니까 천연가스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지. 그래서 생산국은 결국 이제 수출국으로 보면 되는데요. 미국이 21%, 호주 20%, 카타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카타르 쪽에서 이제 LNG를 이제 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NG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결국 수입국이죠. 중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한국, 그러니까 중일한이 거의 세계에서 생산되는 LNG의 반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다 합쳐도 우리나라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소비국이. 그래서 우리는 뭐 전량 LNG를 수입해야 되고, 이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이 이 LNG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산 LNG를 또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LNG를 안 쓰게 되면 미국산 LNG를 수도배 한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되면 이 21%가 지금 이제 어떻게 움직이겠냐는 게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최근에 막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1년 동안에 63% 올랐다가 한 달 동안 지금 19%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이 상태에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이제 이쪽에 2022년도 2월 달입니다. 이때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 가스를 이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부터 이제 폭등을 했고요. 또 2022년도에 미국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격이 소비량이 막 느니까 이 가격이 올랐던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LNG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걸 예측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약간 내리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NG 가격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 LNG 소비국인데요. 2024년도 약 7천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제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2021년도 무역전쟁 이후부터 중국이 LNG 수입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이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거죠. 미중과 무역 전쟁에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뭐 이제 수도비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러시아에서 주로 이제 LNG를 도입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LNG가 오갈 수 있는데, 뭐 국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데 러시아가 이 LNG를 중국에 공급할 정도로 충분하지를 못해요. 그 러시아는 이 LNG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가 생기죠. 러시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산 LNG에 부과한 관세율을 49% 올리니까 사실상 미국산 수입이 중단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와도 중국에서는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 수입자들이 수입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거 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산 LNG 수입 중단된 지 한 10주가 넘었대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지금 에너지 전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수요가 결국 감소하면은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기 침체, 결국 수요 감소. 그래서 LNG 가격이 뭐 그다지 올라갈 그 요인은 상당히 지금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미국산 LNG가 그동안에는 중국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중국이 수입을 안 하니까 이 LNG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량이. 그러니까 공급이 축소된다는 거죠. 공급이 작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미국산 LNG, 중국 어차피 LNG 써야 되니까 그 미국산을 안 쓰고 카타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늘릴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들이 공급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카타르, 호주 거를 중국이 땡겨서 써버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다른 중국 외에도 이렇게 팔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 거의 독식을 해버리니까 카타르, 호주에서 LNG 가격을 올려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런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된다기보다가 오히려 내릴 수 있는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수요를 줄여버리는 거죠. 수요를 줄이면 전 세계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서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남아도는 LNG를 뭐 아시아라든지 유럽, 남미, 인도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공급량이 확 늘어나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은 2019년에서 2020년 미중 무역 당시 미국산 LNG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이. 이런 경우에 이제 미국이 유럽과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이 LNG를 팔아서 가격은 크게 변동은 없었다. 이런 사례는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만들어도 가격이 비싸니까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뭐 중국 공장도 문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LNG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LNG 가격이 결국 우리는 이제 떨어진다 쪽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 이거지. 뭐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볼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가 그거 안 되면은 반대로 움직이면 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근데 맞으면은 대박 터지는 거죠, 그죠? 예. 그 LNG 가격이 하락하면 연료비가 감소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들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 화학회사, 철강사 등이 있는데 이 뭐 화학회사, 철강사는 이 LNG 가격보다가 주로 판매량, 제품 판매량에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의 수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료비가 절감된다고 해도 크게 기여를 못하죠. 그렇지만 요 네 회사는 이 가스 가격하고 영업이익이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LNG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떨어진다 갑자기 좋아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다시 이제 요금에 전가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올랐을 때 좋을 건 없어요. 일단 도입 가격이 높아지니까 비싼 거를 팔아야 되니까 그걸 요금에 다 전가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리는 게 어쨌든 좋다 이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입을 해오는 거니까. 그래서 더구나 지금 뭐 환율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이 달러로 사오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올라가면 정말 이제 미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올라가면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 하락 시는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한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 결국 가스 요금을 내려야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이 내린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먼저 한국전력 보시면 MACD가 지금 500 정도로 올라 상당히 과열됐어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실 때 이 보라색 후행 스팬이 이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 버렸고 올라가고 있는 중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준선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주가도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환선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지금 모양으로 볼 때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삼봉 아니냐, 그죠? 아, 삼봉이면 정말 이제부터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봉우리 3개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지. 이거 보시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곧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지. 저점이 높아진다는 게 이게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저점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 있고, 어, 중국이 LNG 수입 중단, 이런 이제 호재도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게 이미 여기서 반영된 거죠. 한 달 전부터 반영되는 거지. 4월 달부터. 갑자기 오르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26,000원 지금 밑에서 10% 올랐는데요. 26,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주식이고 큰 주식이라서 좀 천천히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 주봉인데요. 정말 많이 내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때 대왕고래 때 이렇게 반짝 떴다가 거의 뭐 사기 비슷하게 판명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 버렸지, 그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이제 예산 그때 뭐 삭감하면서 더 이상 시추도 안 되고 좀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지금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자, 그런데 이 MACD 보시면요. 지금 영선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려 오르고 있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이게 올라가려면 이 기준선, 이 검정색이 기준선이거든요.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기준선이 지금 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전환선도 밑에 있고 그래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준선이 돌고 그러려면 굉장히 큰 상승을 해야 돼요. 굉장히 큰 상승을 거래량도 뭐 여기처럼, 그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이 기준선 여기도 보시면요. 전환선이 이 기준선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이 기준선 전환선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상한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요. 지금은 사라는 말은 안 해요. 요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좀 반복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4년도 보시면요. 여기가 이게 지금 상한가 나왔거든요. 연상 나왔고 25,000원에서 거의 한 150% 올랐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그죠? 한 달 만에 1.5배 올랐던 때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환선으로 돌고 한 달 정도 뒤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기 때문에 한 5월 중순 늦어도 5월 중순 빠르면 5월 초순쯤에는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기준선도.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추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매물이 거의 모이고 있어요. 매도세가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고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 이거지. 그리고 재료가 지금 일단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가스요. 자, MACD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떨어지면 이게 같이 떨어졌다가 이제 영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는요.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끝없이. 그래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대에 약간 갇혀있고 여기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는 게 맞지.
이거 안 내려옵니다. 이게 막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이 절대 안 내려와요. 이게 이렇게 풍파를 겪고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쉽게 안 내려옵니다. 쉽게. 뭐 이게 막 크게 막 많이 오르고 하루에 그런 종목은 아니죠. 그렇게 뭐 우리가 인기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서서히 올라가고 한 번도 구름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잖아요. 이 구름대를. 이 지지선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50일선 자체도 완전히 정배열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큰 수익은 못 내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다는 거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LNG 수입 중단은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상당 기간 갈 수도 있어요.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는 거지. 몇 년이. 자, 마지막으로 이 서울가스. 서울가스는 그때 뭐 말이 많았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급락했었죠. 하한가. 내리 그냥 하한가 맞아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찍어버렸고, 그때 뭔가 어떤 사건에 크게 연루가 됐었죠. 이 그룹 전체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MACD가 영선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잊혀진 그런 얘기가 돼서 이 주봉 보세요. 이 하한가를 맞아갖고 그렇거든요. 연속 하한가 맞았잖아요.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예, 서울 시내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서울가스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여기서도 시도해서 몇 번을 지금 시도하다가 말잖아요. 그죠? 시도. 5번, 여섯 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보시면 다른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지만은 이 MACD 선이 영선을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영선을 돌파한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 여기서 구름대에서 한번 돌파를 했죠. 지금 2차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2차 시도.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거래량이 이게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다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지켜는 봐야 되는데요. 뭐 구름대가 조금씩 이제 얇아지고 있다. 여기보다는 구름대가 좀 얇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시 꼬꾸라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재료가 있고 2차 시도이기 때문에 그죠? MACD가 2차 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습니다.